예, 제가 지난번 영상에 캐나다 와서 기술 배워가지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만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옛날에 집 만드는 영상들을 보시면은요, 옛날이라고 하면 막 1930, 40년대 이렇습니다. 이 목조주택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프레이밍 하는 데에도 다 망치로 봤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새 프레이밍 크루들 보시면은 한 4, 5명 합니다. 4, 5명이면은 집을 좀 큰 집도 2주면은 충분히 프레이밍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들어가는 인원이 차이가 나지 공정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바뀌는 데는 엄청 오래간 시간이 걸리지만은 벌써 이 툴들, 장비들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인원이 감축되고 시간도 빨라졌죠. 3D 프린팅 하우스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한두 사람이 이거 그 집을 뽑아내는 동안 감독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짓고요. 중간에 뭐가 막히거나 중간에 뭐가 걸리거나 했을 때 잠깐 뭐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도면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정도고, 이 뭐 3D 프린팅이니까요. 기계 설치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뭐 이틀 만에 다 뽑는다고 해요, 집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더 감축되었죠. 예, 어쩌면은 그 3D 프린팅 셋업 하는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이 감리 감독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다 끝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멀었지만요. 제가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한 게 2014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저희 선배죠, 저희 같이 일하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막 로봇가 막 발전하고 있었을 때라 곧 이렇게 기술직들도 우리 인간이 아니고 로봇들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기계가 하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렇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은 바로 당장은 그렇진 않을 거다. 예, 지금 10년이 지났죠. 예, 여전히 저희는 많은 일들이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르는 기계도 다 있긴 있습니다. 기술은 다 있어요. 뭐 자르는 기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재단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쇠 같은 건 이제 모양 다 만들어서 나오는 기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실사용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적용이 어려운 것들도 있고, 공사에는 여러 가지 이 버리어블들이 있죠. 그 짝짝 맞는 것들만 있으면은 기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팹 같은 거, 공장에서 그냥 도면대로 뽑아내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레트로핏이나 그러니까 있는 집들을 허물어서 다시 만드는 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맨 땅에다가 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 페인팅인데, 이 가구를 페인팅하는 건데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촥촥 스프레이를 하더라고요. 엄청 빠르고 엄청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기계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로봇 손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거를 막 그게 영원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라고 해서 막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메인테넌스가 필요하고 가재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한번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대가 됐죠. 그런 기술직들이 오히려 지금은 낫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로봇들이 단계를 따라오지 못했으니까. 보스톤 다이나믹이라고 우리 로봇 잘 만드는 회사 있는데, 그 개같이 생긴 로봇 있잖아요. 개처럼 생긴 로봇. 근데 그 회사가 그 로봇을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뭐 내부적인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겠죠. 근데 이미 그 기술이 만들어진 지는 거의 뭐 10년은 좀 안 됐나요? 굉장히 움직임도 부드럽고 좋은데 아직까지 이 성장 속도의 커브가 AI만큼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만큼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요, 이 도면만 갖다 주면은 자재 산출 다 하는 건 물론이고요. 에스티메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거 사용하는데 월 뭐 30불? 뭐 2, 30불밖에 안 돼요. 에스티메이터 고용하시면은 월 3,500불, 4,000불 그냥 깨집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거 그것도 AI가 알아서 다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인풋만 갖다 주면은 뭐 이런 디자인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합을 해가지고 다 뽑아줘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보입니다. AI가 뽑은 디자인들 이래가지고 막 뭔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괴한 듯 하면서도 뭔가 실용적이고 괜찮은 디자인들만 딱딱 뽑아 놓으면은 이제 이 아키텍트를 그리고 또 디자인 쪽을 오래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경쟁할 이유가 있어졌나 싶을 정도로 얘가 뽑아내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뽑아내니까요. 막 100개씩 막 뽑아내고 이러니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지먼트도 AI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공사 일을 시작하면서 이 기술 쪽도 좋지만은 기술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게 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죠. 이 사이트 매니지먼트랑 이 디자인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여태까지는 더 단가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 때문에 그쪽 이 두 가지는 조금 이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기술 쪽은 수요가 이 디맨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플라이가 계속 이제 인력이 없다고들 하죠. 기술자들을 구하기 어렵다. 저희도 기술자들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레이버러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배우고 싶다든지 청소하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구하기 쉽습니다. 근데 기술자들 있잖아요. 혼자 사이트에 놔둘 수 있는 그런 분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투자 기회 때문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기술이 좋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붙은 분들은 이미 자기 걸 만들지 남의 걸 해주진 않습니다. 자기가 집을 사서 못한다면 투자자들을 구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뭐 하우스 플립을 한다든지 뉴 빌드를 한다든지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 집을 몇 개 지어서 팔면 훨씬 이윤이 많지. 남의 거 해줘가지고 컨트랙팅 해가지고 이 이윤을 남기는 거는 이 파이만 뜯어먹는 거잖아요. 이 통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 스케일링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은 그 일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엑시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회사를 키워가지고 파는 것도 엑시시지만은 본인이 이제 점점점 매니지먼트하고 본인은 이제 점점 뒤로 빠지고 이 시스템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투자자나 이 뭐 컨설턴트 아니면은 이 교육하시는 분들로 많이들 넘어가잖아요. 이쪽 분 하시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실제 이 현장에서는 기술자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캐나다는 심지어 기술자들 대우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 기술자들이 만약에 더 대우를 받는다면은, 물론 기술자들은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럼 또 이 건물을 만드는데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는 이 집값이 또 올라가게, 생활물가가 당연히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물론 대우도 줘야 되지만 이런 참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목수하면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렇게 좀 이 기술자분들 대우가 괜찮은 데를 많이 찾아가시지만은, 요새 이제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젊다, 저도 젊지만은 어린 친구들, 학생들 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좋지 않은 인식이라기보다는 아예 무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생각조차 안 해봤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실제로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나라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사실상 구축이 돼야죠.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든지.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뭔가를 딱,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걸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인도에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예요. 인도에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구글도 그렇고 뭐 큰 기업들의 CEO는 인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리더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가 보니까는, 인도가 굉장히 가난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인도 페민 때 사진 보니까는 사람들이 정말 말랐었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사람들이 이 작고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보시면, 인도 사람들 보시면은. 근데 이분들이 입시 경쟁을, 물론 한국도 입시가 굉장히 심하지만은 굉장히 이 가족이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입시를 떨어지는 순간. 왜냐면은 이제 이 가정이 왜 안 가죠? 포크레인이 지금 땅을 파고 있네요. 이 가정이 이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 한 명이 꼭 그 대학교, IIT라는 큰 대학교 있습니다. 거기 붙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올인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뭐 집 담보로 대출도 받고, 뭐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일단 이 학생을 입시하게, 거기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진짜 죽기 살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IT 쪽에서는 뭐 인도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당연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오는 데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분들도 국가적인 분위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인플루언서가 뭐 유명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인플루언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쪽에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요새 한국에 많이 나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분들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짜잘짜잘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기술 쪽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디자인과 매니지먼트,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AI가 너무 빨리 자라났고, 너무 이미 벌써 상용화된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리 어댑터들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벌써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도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도 별로인 것도 많았고요, 진짜 괜찮은 것도 많았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편집 같은 건 제가 이제 편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것도 거의 이제 제가 안 하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컴퓨터도 아니에요, 셀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뽑아내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는 이 컨시스턴스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는 어쨌든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요새는 스크립트도 다 써주기 때문에 사실상 스크립트도 거기에다 쓴 대로 그냥 읽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짜 사람이 나와서 써준 스크립트대로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쩌면은 이 AI만 활용해서 거의 컨텐츠 크리에이트, 이런 이 기획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도 디자인도 그렇고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자재 산출도 그렇고 다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만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옛날에 뭐죠? AI 알파고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AI와 또 그 당시 같이 유행했던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연합한 기술들을 만든 여러 가지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이 가상화폐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 만큼 광고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서 그 가상화폐의 이 신용,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 가치가 생기는 것.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게, 어느 포인트에는 AI한테 돈을 받는 기점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AI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 해주고, AI는 이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요. 그래서 AI가 인간한테 이 돈을 주는, 그러니까 경제권을 우리가 AI한테 넘겨주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하면서 그런 글을 적었던 적이 있는데요. 뭐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이 발전에 의한 이 두려움은 누구나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빨리빨리 시도를 해보고 아닌 거는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건설 쪽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쪽에서 일하시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홈디포에 왔습니다. 예, 반전이 뭐냐, 그래서 그게 반전입니다. 이 기술 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기술만 배우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또 기술 쪽 AI가 지금 벌써 그 커뮤니케이션과 저희 그 디자인 쪽을 많이 가져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가져갈 거다. 로보트는 아직 좀 더디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건설 쪽은 로보트라고 하면 막 로보트가 뛰어다니고 막 건설을 할 것 같지만 그런 쪽보다는 이 기술 자체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기존의 이 집을 짓는 방식을 로보트가 한다기보다는 로보트가 짓기에 편한 방식의 집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보완이 되면서 트렌드가 변해버리는,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왔죠.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멋있고 막 기발한 자동차들 많아요. 옛날에 복스바겐 그 비틀 있죠, 비틀. 트레일러를 이 비틀의 위에 답니다. 근데 이 비틀 모양을 보시면 이게 앞뒤가 시메트릭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트레일러가 이렇게 구스넥처럼 위에 달리는데 차가 막 빙글빙글 돌아도 이 트레일러가 딱 중간에 달려있고 차가 이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아요. 막 후진을 하건 막 옆으로 가건 어디든 갈 수 있는 트레일러.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기술은 기술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좋고 추후에 하자가 적고 이런 방식들로 이 변해가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결국엔 그게 이 베이직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량이 꽉 차서 꺼졌습니다. 홈디포에 도착했고요. 저 이제 자재 사러 갈 건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직을 배우시려거든 빨리 배우시는 게 좋고요. 디자인이나 매니지먼트 쪽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AI 활용법을 빨리 배워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건설사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에스티메이터가 하던 일들을 AI로 대체시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에스티메이팅 소프트웨어를 쓰시던 분들이 적용하기가 쉬울까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한다면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올라운더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우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목공학과를 다니셔도 거의 다 배우세요. 전기도 배우고 플러밍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월도 배우고 뭐 테이핑하는 것도 배우고 뭐 좀 이렇게 가볍게 배우지만은 전체적으로 배워 두셔야 그런 식으로 뭔가 한 기술 한 기술 대체를 당하기 시작할 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노베이션 회사를 다니건 무슨 회사를 다니건 좀 규모가 적당한 회사를 다니시면은 기술을 다 배우시기가 쉬우세요. 규모가 큰 회사는 시스테마이즈 돼 있어서 한 가지만 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LMIA를 받고자 하는 그게 처음에 저 시작할 때부터 목표였고요. 그래야지 이제 한국 분들이나 뭐 어디서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같은 비전을 나누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에, 또 이민 오시는 게 힘들잖아요. 저희한테 이민 문의 저희 이미 이주공사 아닙니다. 이민 문의 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캐나다 목수 이민 이런 관련 컨텐츠를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세요. 근데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시험도 안 보고 따가지고 저는 이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좋은 답변을 얻기가 힘드시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LMI를 지원함으로써 1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0명 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재 사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